어떻게 보면 되게 익명의 건축물들의 어, 소멸에 대해서 특별한 소멸이죠. 특별히 죽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프로젝트는 아주 특별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한 건물이라는 건 뭐냐면 세워질 당시에 아주 확실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 뭐냐면 목욕탕이었고 지금 시대에는 목욕탕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찜질방, 대규모의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중 목욕탕이 서울 시내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다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목욕탕이에요. 글쎄 왜 목욕탕을 건축가가 설계를 할 수 있었을까 약간 의심이 굉장히 궁금증이 되기도 하는데 이, 이 건물은 목욕탕이라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담는 건축물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설계한 건축가는 지금 그 성대 캠퍼스를 담당하셨던 변영 선생님입니다. 사실상 오래된 건축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명의 건축물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건축가가 개입이 돼서 그게 어떤 수작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 경우에는 그 보존과 존속의 문제는 건축계의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어떤 재생이라는 그런 부분도 과연 처음의 시작은 얘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보존할 것이냐 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되죠. 그거는 이제 과연 물리적으로는 어디까지 보존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담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재생한 이 건물이 이 건축물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건축물들의 지속 가능성, 이게 특별한 건축물들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 한편으로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수한 프로그램을 담았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가 갖고 있고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변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충신탕이라는 대학로에 굉장히 가까운 그곳에 있는 목욕탕인데 현재로는 그냥 창고로 쓰였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거죠. 더 이상 이 건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이나 건물이 갖고 있던 가치를 잘 발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특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동네를 인지하게 하는 랜드마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 사이즈도 작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원주인이 갖고 있지는 않는 원주인이었어도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더 나은 가치로 환원시키느냐라는 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현재로는 그 창고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2018년에 정행지라는 학생이 들고 왔는데 졸업 설계로서는 사실 조금 규모가 작은 편이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한 1800회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다루기 굉장히 적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가 작았지만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아주 세심하게 프로세스를 잘 거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여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작은 건축물이 어떻게 새롭게 재생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재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이걸 풀어냈는지 되게 잘된 프로젝트라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시작점에 이거 전에 학생들이 이 춘신탕으로 보존과 재생에 대해서 되게 접근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5학년 졸업 설계로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건 다시 한번 도시적 접근에서 이것이 새롭게 어떠한 건축물로 만들어졌을 때 도시에서 그 역할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확대가 됐을 때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로서 어디까지는 보존을 하고 어디까지는 변형을 시켜서
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모색을 한 프로젝트예요.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도 어떤 부분은 어떻게 살릴 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새롭게 지어지는 어떤 중축까지 이어지는 과정까지 여러 단계별로 검토를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찾아놓은 작업 자체는 충신탕의 진화 가능성의 찾기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랫부분이 충신탕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윗부분은 충신탄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중축을 맞췄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왜 이 주변의 건물들이 수없이 이제 결국은 다 꽉 높은 건물로 전용이 되는지, 결국 헐고 짓는 게 제일 나은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답은 사실상 얻게 되었습니다. 법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를 찾아보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높이 샀던 건 뭐냐면 지금 같은 이 프로세스예요. 기존에 이제 그 충신탕이 가지고 있던 옛날 도면과 현재 모습을 다 체크를 했고, 그래서 옛날에 있던 모습 중에 사라진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이제 방직 공장과 임대 이제 그런 공장의 창고로 쓰이면서 새롭게 세워졌던 부분과, 그러니까 없애야 될 부분과 아니면 남겨야 될 부분의 어떤 히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잘 찾았고, 결국은 이제 2018년도에는 현재로서는 그냥 원단 창고로 되어져 있죠. 사실 도면으로 보면 뭔가 살릴 게 되게 많아 보였었는데, 목욕탕이라고 하니 내부의 어떤 시설들에서 그 흔적들이 아주 특별한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재미난 어떤 공간들이 안에서 예상이 되었지만 그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서 얘가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잡았던 어떤 매핑과, 그 다음에 이 곳이 되게 이제 위험 요소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라는 분석한 어떤 그런 매핑 지도들인데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는 그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잘 모이는 대학로에 아주 근처에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길 하나를 두고 여기 부분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실제로 그 건물의 요소들이 대부분은 창고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창고를 생각을 해보세요. 창고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원도심인데 거기에 공동화 현상은 더 심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글쎄요, 이게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더 활용 가능성, 원도시로서 어떤 기존에 있던 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조용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창고 정도로 쓰고 있는 건물이 많고, 도심의 중심인데에 비해서 아직 그 많이 개발이 안 돼 있다는 점을 볼 때는, 그리고 대학로가 되게 가깝다라는 점을 볼 때 지금 사셔두면 이제 부동산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이제 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건물이 이제 정말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서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은 중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축되는 신축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해서 이 이제 프로그램 분석을 아까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가치와 그 현대에서 필요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잘 찾아낸 어떤 프로세스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프로세스죠.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살려내고 어떤 부분을 개방을 하고, 그걸 다시 새롭게 예상되는 아니면 새롭게 가치가 있을 거라는 어떤 상업시설, 공익시설과의 어떤 프로그램을 접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을 보면 물리적으로 철거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삽입이 들어가는 방식, 중축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이 학생을 진행을 했고, 그 단계별 프로세스의 어떤 그 밀도가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어요. 이제 배치도를 보면 되게 작은 곳이지만 기존의 충신탕에 비해서 외부와의 연계성이 되게 좋아졌고,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있어졌고, 예전에 목욕탕으로 썼던 어떤 중정 부분들이 실제로도 이 건물에 중축되는 부분에서도 중심 공간으로서, 중심 외부 공간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 계획에서도 지금 도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단열이라든가 이게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단면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의 연계성까지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 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학년 학생들이 한 번쯤 이 정도의 심도를 갖고 졸업을 하신다면 외부에 나가서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5학년 학생들이 큰 프로젝트,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크지 않은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면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유 오피스와 이제 어쨌든 대학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상업시설, 공유 오피스, 그 다음에 섬유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지역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결국 소 형식이죠. 스튜디오와 그러니까 내 주거와 그 다음에 작업실과 사람들하고 만나는 공유 시설들이 잘 적용된 케이스의 작업이었습니다.